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은 아직도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 김준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소식은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성공한 IT 기업가였다. 재산은 상당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예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예나 씨, 남편분의 유언에 따라 총 700만 달러의 상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대부분 해외 투자 계좌와 국내 은행 자산입니다. 절차만 밟으면 바로 이전 가능합니다. 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옆에서 울먹이며 물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준호가 그렇게 많은 걸 남겼다고요? 예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아직 정확히 확인 못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예나는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오랜만에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다. 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이 돈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단지 로그인만 했다. 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이 번쩍였다. 5년 전 그녀는 가족의 강요로 준호와 결혼했다. 너 나이도 찼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좋은 집안 아니냐, 어머니의 말, 친척들의 압력. 그녀는 반대하지 못했다. 진짜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 이은. 그날 밤 예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급해. 다음 날 저녁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예은은 늘 그렇듯 캐주얼한 블라우스에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앉아 있었다. 30살의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예나를 보자마자 예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장례식 힘들었지? 표정이 안 좋아. 예나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가 엄청난 돈을 남겼어. 700만 달러. 하지만 난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시댁에도, 우리 부모님에도. 그냥 은행 앱에 로그인만 했어. 예은아, 이 돈으로 우리 진짜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예나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그럼 이제 우리 자유로워지는 거야.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예나는 예은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7년 전 회사 프로젝트로 만난 후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됐다. 결혼 후에도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왔다. 서울의 작은 원룸, 주말 여행, 서로의 아픔을 나누던 밤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예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돈을 숨기면 시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회도, 가족도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선택했다. 로그인만 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예은이 속삭였다. 계획 세우자. 천천히. 먼저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우리 둘이 떠나는 거야.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그 후 일주일 동안 예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속 절차를 밟으면서도 시댁에는 아직 은행에서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다. 실제로 그녀는 해외 계좌로 일부 자금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로그인한 앱에서 작은 금액부터 테스트하며 안전한 경로를 찾았다.
매일 밤 그녀는 예은과 긴 통화를 했다. 오늘 50만 달러 옮겼어. 추적 안 되게끔 예나는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예은은 흥분된 듯 대답했다. 잘했어. 나도 준비할게. 내 아파트 계약 끝나면 같이 새 집 알아보자. 강남은 너무 눈에 띄니까 경기도 쪽으로. 두 사람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예은은 디자인 작업을 줄이고 해외 이주를 준비했다. 예나는 준호의 회사 지분 문제를 처리하며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예나야, 상속금은 어떻게 됐니? 준호 동생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예나는 매번 조사 중이에요 라고 답하며 피했다. 어느 날 예은의 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예은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 정말 괜찮아?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죄책감 들지 않아? 예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들지. 매일 밤 준호 생각나.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 잘해줬어. 그런데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진짜 사랑을 못 줬으니까. 이 돈은 그에 대한 보상 같아. 하지만 이 돈으로 진짜 나를 찾고 싶어. 예은은 예나를 끌어안았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한국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해외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그 말에 예나는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커졌다. 예은의 눈빛에 처음 보는 야망이 스쳤다. 시댁의 압력이 점점 세졌다. 시동생이 직접 찾아와 물었다. 형수님, 형 재산 목록 좀 보여주세요.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예나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변호사 통해 처리할게요 라고만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예은에게 말했다. 조심해야 해.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럼 더 빨리 움직이자. 내 가족도 도와줄 수 있어?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예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멈칫했다. 예은의 가족 상황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면의 갈등이 예나를 괴롭혔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물었다. 나는 지금 가족을 배신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을 구하는 건가? 로그인한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상속 내역을 요구했다. 준호가 남긴 돈은 우리 가족 거야. 며느리가 독차지할 수 없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친척들 사이에서 예나가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말이 나왔다. 예나는 외출할 때마다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예은과 만나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다음 주에 200만 달러 더 옮길게. 그 후에 유럽으로 먼저 가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예은은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최근 예은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내 동생 학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어? 가족이 어려워서 예나는 미소 지으며 물론이지라고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예은의 차로 강원도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차 안에서 예은이 말했다. 너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이제 자유야. 그 돈으로 우리 꿈 이루자.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과거가 떠올랐다. 준호와의 결혼식, 가족들의 축하. 그러나 밤마다 몰래 예은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자신. 돌아오는 길에 예나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예나야, 시댁에서 전화 왔어. 내가 상속금을 숨긴다고 난리야. 무슨 일이니? 예나는 차를 세우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중에 설명할게. 전화를 끈 차 예은이 물었다. 우리 관계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예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큰 스캔들이었다.
뉴스에 나오면 직장, 가족,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그날 밤 예나는 혼자 집에서 울었다. 이 돈이 자유를 주는 동시에 새로운 감옥을 만드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시동생이 예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형수, 솔직히 말해요. 형 재산 어디로 갔어요? 변호사가 당신이 대부분 가져갔다고 하던데 예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말했다. 법적으로 제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예은에게 전화하자 예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잘했어. 이제 우리만 믿고 가자. 하지만 예나는 예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계산을 느꼈다. 사랑이 돈과 섞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시댁은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변호사를 통해 지원 무효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예나는 매일 불안에 떨며 예은과 만났다. 어느 날 예은이 제안했다. 내 이름으로 일부 계좌를 만들어. 추적 피하기 좋을 거야. 예나는 처음엔 동의했지만 점점 의심이 생겼다. 예은의 가족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예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딸이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 좀 도와주라고 했다. 예나는 돈을 조금씩 지원했다. 하지만 예은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동생 결혼식 비용, 부모님 병원비 예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가, 이용인가?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다퉜다. 예은이 말했다. 너 아직도 준호 생각하는 거야? 그 돈은 내 거지만 우리 거기도 돼. 예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우리 거? 그건 내 선택이었어. 너는 그냥 기다리기만 했잖아. 예은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 너 결혼할 때도 참았어. 그 말은 예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예은을 사랑했지만 이제 그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예나는 일부 자금을 다시 확인했다. 예은이 몰래 접근하려 한 흔적이 있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시댁과의 대면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예나를 불렀다. 내가 준호를 행복하게 못했어? 이제 돈까지 독차지하려고? 내가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도 있어. 예나는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눈치챈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건 제 3이에요. 돈은 제 권리예요. 집으로 돌아온 예나는 예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예은은 안아주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이제 해외로 가자. 여기선 못 살아. 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깨지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돈은 자유를 주지만 관계를 시험한다는 것을. 마침내 고비가 왔다. 시댁이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고액 상속 며느리, 숨긴 재산 의혹 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예나는 예은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출국 직전 예은이 말했다. 나 먼저 가서 준비할게. 너는 돈 정리하고 따라와. 예나는 불안했지만 보내주었다. 혼자 남은 예나는 계좌를 다시 확인했다. 예은이 일부 자금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옮기려 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배신이었다. 예나는 울면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일부 상속금을 시댁에 양보하고 나머지만 챙겼다. 그리고 예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혼자 갈게. 이 돈으로 진짜 나를 찾을게. 예은의 답장은 분노로 가득했다. 너 배신자야. 하지만 예나는 이미 깨달았다. 진짜 자유는 돈도 사람도 아닌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 비행기에 올랐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예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녀는 더 강해졌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사랑의 배신. 모든 것을 이겨낸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과연 예나의 선택은 옳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과 상실을 불러온 잘못된 결정이었는가?